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통합사회 한국사 문성민 강사입니다. 어, 서울대 전공자 이거 항상 올려놓는 멘트라서요. 그래서 그 SNT랑 이제 2학기에는 시대에서도 같이 중동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 33명입니다. 이게 33명 수강생 중에서 실적이고요. 그래서 통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8명, 한국사는 17명 배출했습니다. 학원이랑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께 수업 안내 문자 보내드릴 때에는 17명, 16명이라고 보내드렸었는데요. 문자 보내고 나니까 자기도 1등급이라고 연락 온 친구가 있어서요. 이게 시험 보고 나서 바로바로 연락을 좀 안 주는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1학기 때 통사 이제 공동 1등 학생이 4명이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1등 학생들 배출했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1등한 학생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과목 1.0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과목은 제 덕분에 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말씀을 드리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이것도 학원에서 안내 문자로 5명이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이라고 연락 온 친구가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총 제 수업에 확인된 숫자로 6명 학생이 1.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에 출제되었던 경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통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랑 좀 비슷하게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들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뭐 경기나 영동 이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평이한 편이었고, 다만 이제 아마 상위권 친구들 많이 틀리거나 헷갈렸을 만한 문제가 그 2번, 3번 문제, 윤리 파트 자연감 문제를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좀 추가를 해서 출제를 하셨고, 선지 같은 경우에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약간 헷갈릴 만하게 출제를 잘 하셨기 때문에 좀 상위권 친구들도 번갈아 가면서 2번이나 3번 하나씩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제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는 제시문이나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었고요. 사실 통사 1이라고 하는 거는 지리 파트가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에서 거의 1학기 때 변별이 나긴 했었는데요. 근데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 문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사가 좀 아이들 시험 봤을 때 마지막 날 많이 멘탈적으로 힘들게 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중간에도 사실 한국사가 통사보다는 난이도가 높긴 했었지만 기말의 한국사 난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은 친구가 없었고 90점을 넘은 친구도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꾸준하게 사료 해석하는 문제, 역사 자료를 제시문의 형태로 얼마나 내용들 잘 캐치하고 내가 암기하고 공부한 내용들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출제하셨고, 뭐 이번 중간고사에도 이 출제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순서 문제, 선후관계 확인하는 문제는 약간 비중이 줄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에서 선후관계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풀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정도로 암기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자료들 얼마나 잘 암기했는지 선생님이 학습지나 그리고 마지막에 수행의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서 그 학습지 안에서도 문제를 많이 출제하셨죠. 그래서 선생님 학습지나 수업 때 언급하신 내용들 안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자료를 하나 더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통사랑 한국사 각각의 문학마다 어떻게 수업 때 정리를 했는지 코멘트를 달아놓은 그 브로셔를 준비했는데 학원에 파일을 잘못 보내드려서 그거를 학원에서 출력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어머님들 연락처를 받아서 이 문자 형태로 이 문항마다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들을 좀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랑 아이들 제 수업에서 테스트나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풀고 준비했었던 문제들을 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게 이제 아이들 거의 상위권 친구들 1등급 가르는 문제로 나왔었던 통사 2번, 3번 문제입니다. 윤리 파트 문제고요. 이게 개념완성, EBS 개념완성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도 칸트라고 하는 좀 다른 내용, 간접적 의무라는 내용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종차별주의라고 해서 동물중심주의는 원래 통사과정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지만 이제 EBS 개념완성이나 선생님 수업 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갑이나 을이 누군지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요. 문제는 이 선지의 내용들이 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헷갈릴만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문제들 되게 빨리 잘 풀어놓고서 마지막까지 이 문제들 고민하다가 틀린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통사 2가 되면은 윤리 파트의 내용들이 좀 더 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3학년들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그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롤스랑 노직이라고 하는 사상가들 관련된 개념들이 통사 2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사실 요 파트에 비해서는 좀 더 내용도 많고 난이도도 높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아이들 수업 때 풀게 했었던 실전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근데 이게 통사나 한국사나 마찬가지인데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보기에서 기억에서 미음까지 있긴 한데 1, 2, 3, 4, 5번 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아이들이 통사든 한국사든 정말 힘들어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들 중에 맞는 거 그냥 다 쓰시오가 제가 보는 테스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기라도 헷갈리면은 제대로 풀지 못하면 틀리게끔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를 보고 모의고사 볼 때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점수 너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힘들어하고 불평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제 수업 시간에 테스트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을 볼 때 빈틈을 얻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리 파트가 난이도가 아마도 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일반 사회 지리 관련해서도 한 문제씩 담아놓긴 했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제 수업 때 연습했었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좀 많이 쉽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들이었고요. 요건 이제 문화변동이라고 하는 개념 관련해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례들 얼마나 케이스 잘 분석 잘하는지, 그리고 이 보기의 내용들 얼마나 잘 개념 정리해가면서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이런 형태의 제시문 형태의 케이스 분석하는 문제들은 정말 한 10번 이상은 대비를 했었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 파트에서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나라 교과서에는 없는 이미지고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 이미지를 선생님께서 채용해서 따다가 출제를 하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의고사 때 제 수업 때 풀었던 문제랑 거의 이거는 아예 같은 이미지고요. 나와 있는 개념들도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제가 미리 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2회차부터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매주 진행되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통사는 지금 아직 주관식이 출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 열문항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열문항, 근데 이 객관식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그 객관식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요. 서답형 문제 열문항에서 한국사는 20문제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수업에서
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평균이 한 7에서 8점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사는 20점 만점인데 평균이 한 10점 초반입니다. 10점 초반이고요. 그 전교권 친구들이 이 시험을 한 15점에서 17점 사이로 봤거든요. 그 얘기는 한 자릿수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기말에 한국사가 정말 어렵게 나왔지만 제가 수업 때 아이들한테 풀게 하는 한국사 테스트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4회차랑 6회차 때 하게 되는 무료 보강 그리고 직보 요 3개의 수업에서는 테스트보다 문항을 늘려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제에 맞춰서 객관식 25문항을 보게 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0개, 서답형 15개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중동고라고 하는 최고 학교에서 치고 나가고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항별로 정리해드린 내용들은 어머님들께 문자로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항 시기에 근대의 다른 나라와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한국사는 제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비해드리는지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문항들 자체는 거의 다 제 수업 때 풀었던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교과서에 있는 선생님 학습지에 있는 사진 자료들 주고서 그 내용들 잘 암기했는지 혹은 제시문의 형태로 사상가의 내용들 보여주면서 혹은 그 당시의 사회상, 사회 모습 보여주면서 선지의 내용들 잘 구분하는지 선후관계 순서 잘 구분하는지 이런 형태의 주요 조약들 내용들 텍스트 보면서 잘 구분하고 암기를 했는지 관련된 개념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은 제가 수업 때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 연습시켜드렸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통사랑은 조금 다르게 유형 자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얼마나 아이들이 꼼꼼하게 암기를 하게끔 만들어 드리냐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사는 사실 교과서를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수준으로 암기를 하고 나면은 아무리 아이가 시험 때 긴장해서 실수를 한다, 선생님이 좀 문제를 꽈서 출제하신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중동고 1학기 기말 한국사 문제 중에서 제가 대비를 시켜드렸음에도 정말 풀기에 헷갈리고 힘들었겠다라고 할 만한 거는 그 조선 후기 수치제도 관련해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관련된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문제. 그거는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항도 36개, 5개, 40일 문항이고 시간도 쫓겨가면서 푸는데 그거를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1등급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는 정말 그 와중에도 멘탈 붙잡고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친구들은 물론 맞추는 문제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한국사는 특히나 선생님께서 한두 문제로 1등급을 못 받게끔 문제를 난이도 낮게 출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만 잘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되면은 통상국사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1학기 기말에 아이들이 공부했었던 내용에 비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고요. 문제의 난이도가 그거보다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에 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통사 1이라고 하는 게 지리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통사 2가 분량 자체가 많아집니다. 이제 법이나 경제, 일반사회 파트 비중이 확 늘어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1학기에 비해서는 심화 개념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사에 비해서는
통사의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통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상대적으로 중동고 작년 통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었는데요. 경제 파트가 시험에 출제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항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제 파트에서의 출제 난이도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중동고가 이과 갈 친구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이과형인 친구들은 경제 파트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게 많지는 않고 응용 잘하고 계산 잘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학교생들께서 아이들이 그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출제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파트의 계산 문제나 응용 문제에 대해서 잘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이 상위권 친구들도 윤리 파트에서 조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말장난 아니냐, 이게 왜 틀리고 맞느냐 라고 하는 게 좀 와닿지 않는 문제들, 선지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과형 성향을 지닌 아이들이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에 윤리 파트에 심화 개념의 비중이 높아지고 선생님께서 3학년 문제들을 더 많이 응용해서 출제를 하시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그 선지들 구분하기가 많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 파트 같은 경우에도 암기할 분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법 파트에서는 조건들을 계속 대입해야 되는 선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빈칸 가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동그라미 기억은 뭐 이거다 아니다, 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형태의 조건이 제시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잘 구분해서 대입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가 이번에 메인 파트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사실 일제 통치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흐름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부가 하나 있듯이 일제강점기에 통치를 하는 조선총독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가 시기마다 이런 정책 펼치고 저런 정책 펼친다 라고 하는 걸 비교하고 큰 틀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른쪽에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계속 갈래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무장투쟁인지 실력양성운동인지 그 안에서도 민족주의인지 사회계열인지 이런 게 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분화되는 포인트들을 시기별로 좀 잘 구분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파트가 앞서 전근대 파트보다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좀 더 연도 간격이 촘촘해집니다. 전근대 파트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같은 연도 안에서도 이번에는 순서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매주 통사 한국사 교과서 빈칸 과제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물론 두 과목을 다 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그 교과서 빈칸의 중요도가 커지는 게 한국사기 때문에 한국사는 힘들어도 꼭 그 과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역사 자료, 특히나 제시문의 형태로 텍스트 분석하는 문제를 되게 즐겨 출제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사료들을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는지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에 바로 개강인데요. 시험 잘 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 학습지, 그리고 수업대 필기, 중동고 기출을 반영해서 제 수업 자료가 만들어지고요. 100% 중동고 맞춤 수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모든 수업에서 마찬가지긴 한데요. 다른 학교 수업할 때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수업 때 이거 물어봐라, 저거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음 주 수업 때 아이들이 그걸 확인해서 오거든요. 근데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업 때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다 말해주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1.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학교 선생님 수업을 완전히 머릿속에 스캔하듯이 듣고서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다 담아서 수업 내용에 녹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사에서는 자료 관련된 문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경제 파트, 계산 문제나 법 파트, 윤리 파트에서 제시문 해석하고, 특히나 윤리 파트 함정선지 구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는 함정선지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앞서 1학기 기말에 킬러 문항으로 나왔었던 그 윤리 문제 2개도 제가 수업 때도 정리를 했었고, 직본 날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찬찬히 정리를 해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윤리 파트에서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도록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통사든 한국사든 학교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보다 항상 어렵게 아이들이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1학기 기말에는 제가 한 타임만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하고 시간표가 안 맞아서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 비율이 되게 높긴 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현강을 듣게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수업 때 와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좀 푸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 맞춰 푸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학교 시험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현강에 와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게 문제가요, 반타작을 하는 느낌으로 테스트를 보면은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미리 열심히 대비하고 공부해서 70% 이상 정도는 맞추게끔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그게 실제 체감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한 70% 이상의 문제는 맞추게끔 열심히 복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테스트를 보는 게, 물론 이 문제가 항상 70, 80 이상 받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서 테스트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나 선생님 학습지 수업 때 강조하신 내용들이 반영돼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번에 선후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보니까 한국사 연표 매 시험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사료 해석 문제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게끔 사료 해석 문제, 학교 시험과 스타일이 비슷한 문제들도 계속 과제 형태로, 그리고 테스트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 드리는 거는 교과서 자료에 대한 암기 체크가 이루어지고요. 이게 테스트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암기를 했는지를 매주 좀 스스로 채찍질을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서답형 문제가요, 한 개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이게 한 문제당 4개에서 5개의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5개 중에 3개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빵점입니다. 이 5개 중에 정말 하나를 틀려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날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약간 제가 봐도 좀 악랄하긴 하지만 그렇게 평상시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어려운 중동과 한국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제 수업에서 다 1등급이 나오게끔 차이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이번 주말부터 개강입니다. 그래서 SNT에서는 주말 낮 시간대에 수업이 진행되고요. 시대에서는 월요일에 저녁 시간대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동고 친구들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고요. 뭐 중동고 수업할 때마다 저도 항상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2학기 때 원하는 성적 얻을 수 있게끔 저도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